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말 그대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이 승강기 유지 관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건설, 즉 시공을 할 수 있는 면허이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이나 또는 제조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따르는 엄연히 다른 면허입니다. 즉, 제조나 설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를 따셔야만 하는 거고, 세 개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세 개의 면허가 개별적으로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승강기 설치 공사업, 건설업의 일종인 설치 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말인즉슨 법인 사업자를 하시던 개인 사업자로 하시던 자본금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 자체는 1억 5천이지만 사업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금이 있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도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참 길죠. 이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자본금이 1억 5천이 제대로 있다라고 확인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누가 발급을 할 수 있을까요? 재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회사 내부나 기장 대리인 등과 같이 회사와 관계성 있는 사람들은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재무제표를 내가 작성해서 내가 평가해서 적격하다고 말한다? 이건 말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감 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가 언제 설립됐느냐, 그리고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건설 면허는 있느냐, 정보통신 면허는 있느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실 게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내역, 재무제표 안에 있는 자산이 진실성이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예금을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의 금액을 해야 되냐는 재무상태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솔 씨의 나이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회사의 상황을 들어보고 딱 엑기스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십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기 설치 공사업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과연 이게 뭐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공제조합은 우리 서울보증보험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일정의 금액을 주면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죠. 유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을 들어주고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설업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사업보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미리 이 보증 기간에 일정 금액을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넣었다라는 확인서인, 즉
보증간의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는 우리 승강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조로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입금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입금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시고 보증금으로서 보증 업무를 하실 때 보증금으로서만 사용이 되시는 거죠. 다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가 내 보험 대출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융자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술 능력입니다. 네, 기술자의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신데요. 이것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충족 요건은 동일합니다. 사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특별히 다를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등록 기준은 동일하되 다만 필요한 서류들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술자가 있음을 증빙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로 요 하기와 같은 서류들이 있는데요. 요걸 하나씩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우리 회사에서 떼는 서류입니다. 우리 회사에 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4대 보험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되는 서류고요. 당연히 우리 기술자 2명은 최소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내에 있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별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길고 낯서시죠? 이거는 기술자 개개인이 본인이 직접 떼는 서류이신데요. 내가 이제껏 고용보험에 들었던 모든 내역들이 나옵니다. 언제 A라는 회사에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고 그래서 현재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에는 언제 입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기술자의 경우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는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중 취업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들의 이런 서류를 보면 만약에 이 기술자가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취업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서류는 기술자가 직접 떼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기술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이런 게 필요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기술자 보유 현황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관청 공무원이 한눈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록 기준인데요.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뭐 별거 없지 그냥 사무실이 있는데 뭐 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은근히 사무실에서 문제가 되시는 곳도 많습니다. 일단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건축법상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 이렇게 누가 봐도 사무실의 용도가 아닌 주거용, 뭐 임업용, 농업용 축사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무실처럼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뭐 계약서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많이 하시는 게 종료기간입니다. 종료기간이 이미 끝난 임대차 계약서 갖고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갱신을 하자니 성가스럽기도 하고 임대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특례사항으로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로 간에 말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한다라던가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내부와 외부 사진,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공허한 사무실이면 안 되시겠죠? 사무를 보실 수 있는 전화기,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이상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등록 기준별로 별도의 필요 서류들이 있고요.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공제조합이나 관청에서 원하는 신청서의 양식들도 다 각각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꼼꼼하게 작성해서 지역 관할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청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 중에 한 곳이 되고요. 접수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가 발급되게 되는데요. 사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심플해요. 필요 서류 잘 준비해서 제출. 그런데 이 필요 서류들이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한 4번, 5번 정도 그 구청 갔다 왔다 보완하고 또 빠꾸 먹고 또 빠꾸 먹고 해서 한 5번째 하다가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을 제가 한번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됐으니까 이제부터 저보고 해달래요. 근데 이미 그분은 거의 다 하셨어요. 마지막 증빙만 몇 개만 보시면 돼서 그거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다음에 또 내실 때 그냥 저를 찾아주십사 하고서는 보냈는데 그 정도로 서류들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또 오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발급 그리고 관할처에 필요한 서류 접수까지 모든 것을 논스톱으로 하는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031-698-2316 해솔 C&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 그리고 해솔 C&I의 김보미 과장이었습니다.